맡은 사단법인 청강기사 조정국 형사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청년 소상공인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 소속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본업에 매진하시는 청년 소상공인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 청년 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 정책 토론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 소속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대표이신 김경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 영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함재봉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청 민생경제과 장영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건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윤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지한 지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복경제자문단 남상조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배창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촌 청년 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사무장 양재필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이사 우상용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이사 김지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케이 대표 권호경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살자 협동조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시 청년전단 황지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소상공인 이현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주 소상공인 고문 유근홍 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수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성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무이신 이채hin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민위원장 조지혜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강호진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참석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 김경숙 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던 청년들에 대한 이런 정책을 늘 얘기는 하지만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주공경, 특히 상주공경에는 지방소멸,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이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먼 걸음 해주신 구미에서 오신 김용영 우리 의원님이세요. 도의원이신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보태고 또 이사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남상전님도 함께 하셨고 또 과장님, 장인장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다 함께 해주셨어요. 이거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도에서 이런 얘기들로 가진 정책을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저희들 문경상주에 오늘 토론이 잘 돼가지고 지원을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저도 궁금하고 우리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문경 상주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은 초점이 저출산 공부 소멸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한방에 보면은 이 뿌리 아프다고 이 뿌리 만지면 안 되고 이 목덜미 여기를 만져줘야 돼요. 근데 실제 저출생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또 윤택해져야지 저출생이 저는 충분하게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저출생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문경 상주, 전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들도 도에서 의견을 정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홍구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비록 가장 중심에 서야 될 청년 정책들이 어쩌면 가장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신 오늘 이 자식들이 거신판회하게 각자의 생각들을 표출하셔서 각자 지역에서 개인 모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토론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 영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함재봉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여러 의견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답 안 해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잘 반영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다들 인사 말씀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 모였는 것은 정말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인사는 이것으로 하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를 좀 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들의 한번 짝꿍 얼굴 한번 봐주시죠. 자, 옆에 짝꿍 보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짝꿍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죠? 왜 웃음이 날까요? 웃음이 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회자가 대략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짝꿍을 보면서 웃는 이유를 아시는 분. 우리 장영자 과장님 혹시 웃는 이유를 아십니까? 쑥스러워서.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은 예. 반가웠어.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좋은 의견입니다. 네. 꿀쯤에서. 네, 그것도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웃기려고? 웃기게 생겨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요. 예, 그런데. 좋았어.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은 내가 니보다 좀 더 낫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 3번 시작.
자, 지금부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관계자분도 계시고 의원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김경숙 대표님 서두에 말씀했는 게 뭡니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얘기를 해주면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가장 먼저 하는 분도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을 하면 저는 오늘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좋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를 채용하는 수가 있고 그 채용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문경이나 상주 거의 한 80% 이상이 불법체거든요. 이거를 도의 법률 잘못하는 거 이해를 해가지고 반드시 국가기관에 이걸 한 번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불법 체류자의 임금이 조수된 소득 정산하는데 이 문제점이 많아요. 무슨 말이면 내가 임금을 줘도 이 정산하기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시방 편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뭐랄까 한 번에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더 연장을 해줘야 될 거고 지금 임금비가 그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근로자가 거의 비슷해요. 혹시나 해서 돈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임금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이 허가를 안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혹시나 식당이나 이런 가게 일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썼을 때 임금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리고 또 혹시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불법 체류자의 직원들한테 임금을 지원해 줬을 때 이 세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도에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깊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법 체류 저는 관계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영자 과장님 좀 청년들 위주로 답을 다 문제 제기를 듣고 난 연후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수준을 가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 목적이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예를 들어 인건비에 아니 저 외국 근로자들을 지금 현재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업체나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일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심타리하게 그냥 얘기를 나누면 우리가 거기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저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나 아니 고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심타리하게 얘기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이 혹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그러니까 저희도 중소기업 중앙회 경북본부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거기도 맨 직원이 10인 이하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의 호충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 소상공인한테 그러한 호충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도에 일단 내가 건의를 해놨고 이런 문제가 소상공인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중소기업도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들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많아요. 그분들이
내국인 근로자는 한 명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막 7, 8명 근무를 시키는데 7, 8명이 거의 불법처럼 근데 그분들에 대한 세무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라고. 내가 월급을 줬을 때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면 그분들에 대한 이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소상공인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내가 말을 먼저 꺼낸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회의 1차 여기서 회의를 한번 가졌었을 때 그때 양대필 사무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전문직과 그다음에 비전문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세입 그러니까 이제 세를 주는 거 내가 이제 이 건물이 내게 아니다 보니까 세를 줘야 되는데 그 월세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충이 많이 힘들다라고 저번에 한번 어필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또 풀어갈 것이냐고 고민했었던 부분이 되는데 그거를 이거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가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1차 회의 때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청년 소상공인 지원, 일반 지원이 되는 것들이 창업 지원과 그다음에 사업 기존의 사업을 있었는데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월세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꾸려지는 걸 제가 이제 청년몰 사업부터 소상공인 사업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막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자생의 길도 가는데 한 20%조차도 생존율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월세 지원이 끝나는 순간 폐업의 길로 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월세를 지원하는 게 우리가 현 정책상 맞을 것인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농업이나 이제 다른 분야에서 자산한 사업,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로 소상공인은 가진 것 없는 것에 뭔가 장사를 하게끔 창업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땅이 있어야 거기다 작물을 심고 작물을 선택하고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작물만 선택해서 막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이제 자산 청년 소상공인도 창업하는 단계에서 자산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현재 있습니다. 주택 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서 현 은행권에서 매매가의 60% 많게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제가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들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광주나 문경이나 저희 인근 경북 지역 대도시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빈상가가 우후죽순으로 지금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후죽순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건물주는 건물을 못 받아서 날리고 그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업 아이디어나 어떤 어느 정도 장사를 했던 친구들이 세입자였던 친구들을 이 자금을 통해서 그 건물에서 뭔가 본인의 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성을 만들어주고 소상공인의 안정된 소상공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좀 있으면 그래도 제 자가가 있으면 그 위에 뭐 2층짜리를 샀는데 2층에 주거 공간이 있다 그러면 굳이 집이 필요 없어도 1층에 내가 영업을 하고 2층에 자가를 할 수도 있거든. 굳이 제가 집을 구입을 안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도 조금 해보니까 주택금융공사에 하는 디딤줄 대출을 청년 소상공인 접목을 시켜서 청년 소상공인 디딤줄 대출을 해갖고 이제 결국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그런 자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할 때 어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자가가 2억이다 그러면 70%까지는 청년에게 이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제도화를 좀 만들면 결국은 자산이 있으면 조금씩 월세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인 게 청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은 이제 그러니까 몇십 년 하셨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으셨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지금 그렇게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좀 생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장사에 신경을 안 쓰십니다. 뭐 시장에 뭘 하든 뭘 하든 다 치고 그냥 바로 그냥 뛰어다가 그래서 밥 해 먹고 이제 일단 바로 뛰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도 팔으라고 하니까 또 싸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매출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꼼꼼히 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실질적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되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저 생계라는 부분, 결국은 돈을 벌어서 소상공인이라는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상공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 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최저 생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한선도 있지만 하향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자생을 할지가 조금 연구가 돼야 됩니다. 결국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면 결국 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친구들을 소상공인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유도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그냥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소상공인들이 절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고 예전에는 일찍 열고 일찍 닫으면 돈을 벌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일찍 열고 일찍 닫아도 돈이 안 걸립니다. 왜? 잘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SNS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이 지식을 또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하고 비교하면 이 소상공인의 레벨이 이만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합적으로 모든 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체제 생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한 달 얼마나 정도는 보정주고 그냥 결국은 직장인들이 내 최저 시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상공인은 최저 시급이 없습니다. 100만 원 버는 친구들도 있고 50만 원 버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1000만 원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청년 소상공인 최저 한계치를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 어떤 정책을 해도 이게 되지. 그냥 좀 준다고 해서 이제 제가 봐서는 지원 사업을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20대, 30대 지금 저희가 만 19세부터 39세가 청년 소상공인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 단계별 육성 시스템으로 단계별 20대, 30대, 40대 결국은 저는 돈주가 50대까지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청년 사업하다 보니까 또 기성세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은 세대입니다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범주를 넣어서 50대에 많은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50대에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 지금은 결혼이 늦다 보니까 50대도 초등학교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범주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범주를 넣어줘야 됩니다. 소상공인 범주에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예. 우리 그 국장님 예. 실례는 연세가 얼마나 돼? 저는 원래 이제 48년, 43년. 세?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32살에 돈 한 푼 없이 문제에 왔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그래서 퇴직금 하고 있는 돈으로 한 1,500만 원으로 창업을 이제 건강원을 인수받고 창업을 해봤는데 5년은 정말 잘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창업하니까 할배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일거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5년이 딱 지나니까 제가 못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더 저렴하게 해드렸고 한데 올해가 주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고객이 사라지고 그래서 저도 온라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한계가 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제 나름대로 SNS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봐도 그 한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그거는 아니 잠깐만 조금 전에 우리 양재필 국장님이 그 건물 사는데 지원을 우리 그 재단에서는 얼마까지 보증해 줍니까? 이 보증 재단이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주는 것이 운영비니까 안 안전비하고 시설비 이런 쪽으로 주지 어떤 건물을 건물에 사겠다. 대한 것은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은 이 건물을 사고 있는 거는 지자체에서 사야 돼요. 지자체에서 사서 적은 금액으로 임대를 준답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도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중소기업 소기업 있어요. 중소기업에도. 거기도 보면 10인 이하 기업에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공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가 건물이 아니야. 근데 몇 년만 어느 정도 되면 비워달라는 이런 얘기가 각 지자체에서 소기업을 위한 건물을 보통 이제 지어서 인겨주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안심업 쪽에 소기업을 위한 건물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인들 다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반론을 좀 시에서 사겠다, 도에서 사겠다고 접근하면 건물이 1억짜리가 2억이 있어요. 전부 다.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소상공인한테 건물 사라고 돈을 먹고 그럼 대한민국은 다 줘야 되고 똑같은 거야. 그 무슨 말이면 예, 저도 그래서 왜 얘기를 무슨 하면 그래서 박영서가 소상공인을 한다고 돈을 건물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줘야 돼. 문경시민 다 사줘야 돼. 집을 다 차감한다 그러면 건물을 다 사달라는 그런 식이 되니까 이거는 어려워. 무슨 건물을 사겠다. 그게 주택이 제가 주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1주택 5년 결혼 아니 건물을 사겠다 돈을 달라 이러면 어려워.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거리가 여기서 하기에는 그게 너무 깊이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 문경소상공인들 다 모이는 이유가 각자가 겪었던 고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풀이해서 토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분한테 많은 시간 드릴 수 없으면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씩만 간단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부터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쪽에 먼저 네, 박우진님, 이사님이라고 자기가 이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성함하고 올해 25살이고요. 벌써 사업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카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포토 키오스크 렌탈 사업하고 있고요. 문경에는 지금 JCI 어린이날 행사 축제 때라 교회나 이런 저희 상주 쪽에서 좀 상주, 문경, 예천, 안동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이거 다 문경시, 상주시 청년 지원 사업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지원 사업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년이 왜 문경하고 상주시에 없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합니다. 교통 불편하고요. 놀거리 없고요. 자기 친구들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위에 세대들이 다 잡고 있고 저 같아도 이런 동네는 살기 싫습니다. 살아보니까 더 그렇고요. 청년들 들어오고 싶은 제 친구 또래 지금 한 명 있어요. 저희 동급생 중에.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않고 당장에 청년이 와서 창업을 해라, 일을 해라. 그럼 당연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어요. 4대 보험 들어주는 것도 없고요. 상주시만 해도 큰 기업 올품 그리고 다 청리 외곽 쪽에 자가용역에서 50분을 가야 됩니다. 이런 동네에 어떤 메리트를 느껴서 청년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과정을 다른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정리를 하고 소득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청년들 월세 지원이라도 해주든지 이제 공과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 30만 원, 40만 원이 아쉬워서라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같은 월급을 벌어도 월세로 50만, 60만 원 쓸 바에야 정말 돈을 모으고 싶고 여기서 돈을
섭외하고 싶은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편한 거 모두를 다 떠나서 그것만 보고 들어오기에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청년 관련해가지고 정착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초반에 그냥 놀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상주시, 문경시에 정착을 하고자 이렇게 어떤 한 달 살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오느냐?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 방학 시간에 놀고 먹고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니까요. 이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누가 상주시 문경시에 정착을 해서 성공 사례로 남겠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인원들한테, 청년들한테 정착을 하고 이런 상주시 문경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살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당장에 돈이 없다고 지원해달라고 찡찡거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면 공과금이라도 월세라도 이런 조금이라도 이 소도시에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라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윗세대들이 다 잡고 있지. 뭐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여러 지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뚫고 들어갔던 겁니다. 제가 발로 뛰고 제가 18살부터 일을 했는데 상주시에서 문경시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외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잡고 제 거 한번 써주세요. 여기 한번 써주세요. 축제 한번 나가서 땡볕에 명함 돌리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아남은 케이스거든요. 물론 매출은 열심히 한 만큼 따라와줬고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양진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건물 2층에 살면서 1층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청년들이 저희가 정말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라도 잘 나오면은 무언가를 시도할 수가 있겠는데 이전에 걸 갚아 나간다고 저희가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꼴랑 2천, 3천 장비 하나 사면 끝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율이라도 좀 줬던지 상환 기간이라도 길던지 대출 금액이라도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 청년들이 이 젊은 피로 한번 뭐라도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있는 사람이라도 더 보존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고요.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나 여기서 창업했을 때랑 저는 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문경시 청년정책 단장 황지은이고요. 문경시 소상공 이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청년정책 참여 단장을 여기 하면서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단원 20분한테 물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여진 의견으로는요. 청년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정책 자금 확대 그리고 기업가형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연 2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도가 나왔고요. 방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일정 기간 무료 공간을 대여해준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단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보험을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돌봄 사업이 학교에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임대료 지원이 계속 얘기가 많았어요. 박우진 이사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에서 저는 솔직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리턴 청년입니다. 한 5년 전에 문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도 뭐 단장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주된 업무는 카페 사장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4년 전에 들어왔을 때 문경시 예비 청년 지원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 1,200만 원 중에서는 홍보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기물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홍보비, 그다음에 재료비 지원 이런 거가 됐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들한테
뭐 제가 빵을 개발해야 되는데 밀가루만 살 값이라도 뭐 지원이 된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지원 제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양재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업을 왜 하느냐를 묻고 또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생력은 본인 개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인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 각 지자체마다 있는 창업교육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문경 창업지원센터가 어떤 전문성과 메리트를 가지느냐에 굉장히 중요성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년 정도 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에 입주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료인가요? 졸업 이런 이제 단어를 쓰던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무실로 임대료 88,000원? 77,000원 이렇게 냅니다. 그 사무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럼 이제 뭐 어떤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들어갔는데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뭐 문경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뭐 자체 개발 이런 제품 개발이 어렵다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전통시장은 뭐 문광형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뭐 1년, 2년에 5, 6억, 뭐 8억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으로 봤을 때도 소상공인으로 봤을 때도 전혀 약간 필요가 없는 사업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서요. 입주해서 뭐 카페도 저도 하려고 사실 시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왜냐면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기득권 가게만 혜택을 받고 사실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문경읍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었지만 정촌에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촌에 2시가지에 가게를 얻고자 했는데 그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뭐 휴게 음식점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놀고 있는 그 건물과 공간에도 임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더러워진답니다. 사무실로만 쓰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굳이 하고 싶으면 1년씩 계약하겠답니다. 1년씩 계약하겠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원사업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에 가서 면접도 다 받고 인터뷰도 다 했고 아이템 뭐 결과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확보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네, 2시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점이 청년들이 너무 그러니까 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텃세가 심하고요. 전통시장이 예를 들면 제가 문경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경 전통시장을 예를 든다면 뭐 영화제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영화제가 그 소상공인한테 어떤 활성화를 일으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8월 달에 저녁에 뭐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그 더운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너무 빈자리만 입기 원하니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런 지원 사업이 정말 원하는 뭐 청년이든 뭐 청년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업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지금 전통시장에 영화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의원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사실 청년 사업가 그리고 뭐 소상공인으로서 너무 힘든 점 많습니다. 월 매출 까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카페 하면서 월 매출 낮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재료비도 그렇고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문제점은 저희가 누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고충이 있다라는 것을 반복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학교 토론할 때 그 부분도 또 한 번 더 짚어가기도 하고 또 성주쪽이나 다른 부분에 광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양재필 국장님이나 우리 박원순 대표나 다들 얘기하시는 게 어떤 지원만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지금 상태에서 25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도 물려받아서 지금 제가 47개들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때는 솔직히 이런 지원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생을 했어야 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 되고 그러면 상주하고 문경을 떠나서 그 바깥으로 또 영역을 넓혀서 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지원을 얘기하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생계 환경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너 전통시장에 입점시켜줄 테니까 사업 계획서 써봐. 사업 계획서 써보면 임대료 보호 지원해줄게. 너 여기 장사해봐. 그런데 그 전통시장 안에 상권 분석이나 아니면 유동인구 뭐 변화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너 잘 썼네? 들어와봐. 이런 관리감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공무원분들도 똑같습니다. 상주 같으면 투자경제에서 지원사업 받아서 PPT 해서 너 잘했습니다. 그럼 네가 더 가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도 지금 우리 조재 대표나 우리 박우진 대표는 잘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보통은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오셔서 2년 동안 잘 받아먹고 가게 문 두세 번 열다가 저 못합니다. 이제 갑니다 하면 끝입니다. 그 사람한테 페널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갚으리면 저 사람 여기 와서 열심히 하다가 갚구나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나가고 많이 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공무원분들도 어렵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은데 다 케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 얘기하셨던 소상공인 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진흥공단에 있는데 저희 현재 경상북도에는 이 센터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좀 연속성을 가지고 4년에서 5년이든 뭐 문경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상주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팩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번 코리아 지금 상주문경 받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 협업을 했을 때 우리 1년 동안 뭐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든지 그런 포맷들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특화가 돼서 앞으로 사업을 영향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너 여기서 가서 강사해서 나가면 가고 안 나가면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오는 청년들 지금 현재 상주 문경 65세 이상이 35% 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데 당장에 10년만 돼도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상주도. 그런데 자꾸 들어와라 이 먹을 수 있는 분들, 살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자꾸 와서 장사하라 하면 계속 어려움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발굴해내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흥공단이라도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솔직히 지금 청년들 뭘 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가서 컨설팅을 받고 가서 어떻게 대화라도 좀 나눠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월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앞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전에 우리 예산에 갔을 때 백종원을 직접 저희 그 대표를 만나서 했는데 백종원 대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청년몰, 전통시장의 청년몰이 왜 망했는 줄 아냐라고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거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그냥 지원 혜택만 주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 부분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또 다른 분 혹시 또 계십니까? 또 다른 분 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할까요? 예, 제가 네, 유일한 이유. 네. 조정청년소장 민단입니다. 또 2008년도에 11창업을 했습니다. 사무기기를 접하고 있고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앞서 말씀하신 분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저도 정말 지원 한번 뭐 있었겠죠. 그 길도 몰랐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 자본으로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해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청년 창업 지원 이런 부분 물론 좋지만은 저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하면 90%, 95% 다 저 버티는 청년 사업들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업체들한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 지원해서 청년들이 그 관심 있는 뭐 농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나 그 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험을 쌓아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순서가 무조건 창업 지원에만 오늘 조금 힘들다? 그건 안 맞아요. 그럼 제가 볼 때 95% 이상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마다 청년들의 개개인마다 관심 분야가 있어요. 뭐 디자인도 있고 그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나이 제한을 주는 거죠. 몇 세 이하에 고용을 하면 청년을 고용하면 그 업체에 먼저 인건비를 먼저 지원해줘서 그 청년들이 경험을 쌓게 해서 경험을 쌓아서 내가 이제 독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창업 지원이 들어가야지 성공률이 높아진다. 저는 그래. 감사합니다. 네네. 또 일리가 있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도 시급 10만 원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네.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인상과 백종주가 내 대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인사가 우리 이인삼가. 그리고 상주에서 러브리또 하는 멕시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전 감독입니다. 일단은 소상공인이자 청년으로서 그 창업은 그 지원사가 많이 나오지만 솔직히 그 자생률이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창업 지원금만 노려서 하는 친구들이 제가 현실적으로 계속 지켜봤지만도 50% 이상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붕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이라는 것은 진짜 최고 레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창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적으로라도 조금 뭔가 체계를 갖추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교육, 저 교육 하는 게 아니라 그 맞는 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갖춘 그런 상태가 있어도 될까 말까는 시간인데 뭐 교육을 제가 여기까지 다 들어보고 어떻게 진행을 다 알겠지만 교육 자체가 그냥 순간적인 그냥 이런 거 그냥 하나의 이슈로서 행사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커리큘럼을 다루어가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한두 개씩은 괜찮은 게 있었지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자리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대기업을 좀 큰 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사람을 한 100명, 200명 정도 뽑아보고 요즘 많이 뽑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기가 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제가 100명, 200명을 봤지만 그 중에 뽑을 수 있는 건 5명, 10명 그 정도로 괜찮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일해보다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안 하려고 하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기업이나 브랜드가 있는 기업에 좀 입점을 해갖고 거기에서부터 일단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냐 창업 둘 중에 이게 핵심인데 그 둘 중에서 창업은 너무 고레벨이고 일자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유치하기 위한 조금 현실적인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자리와 창업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저출생 문제로 지금 작년에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상주 전체 인구의 10%에 추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되게 앞으로 10몇 프로 정도 돼갖고 상당히 그 기업 3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상당히 비전교회라고 비전? 비전. 비전? 네, 비전교회.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놀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주는 거고 진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상주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시스템을 많이 장려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좀 먹혀서 이제 추세를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이고 결혼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유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가 주위에 다 보더라도 온 남자들은 되게 많은데 결혼을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결국은 여기 올려가면 실질적인 20대, 30대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모임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뭔가 프로그램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소멸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이인성 활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달 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 또 있는 게 결국은 여기에서만 특화된 걸 하나 해야지 결국은 건데 그때까지 모든 행사를 저도 한 3, 4년 동안 상주에 있는 행사와 중경에 있는 행사를 다 지켜봤지만 한두 개 몇 개 빼고는 결국은 자기들끼리 놀아먹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의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별한 그냥 공무원하고 조금 반발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도 없는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번화가가 돼갖고 그게 자체로 무너졌던 도시 자체를 살린 그런 엄청난 케이스인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하고도 좀 대화를 하는데 상주에서도 그런 거를 만들려고 인성에서 많이 시도했는데 이거 조금 이제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데에 좀 반발이 있어요.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요즘 시대인데 결국은 그 매니아층을 공략해갖고 그런 트렌드를 하나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 좀비 워터밤이라고 그런 거 같은 거 괜찮으려는데 이거 때문에 안 된다 저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전국에서 좀비 좋아하는 사람들 워터밤 좋아하는 사람들 미친듯이 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복강 축제 모자 축제 이것도 솔직히 뭐 그 남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년 입장에서는 예상을 좀 낭비하는데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노는 판이지 전국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워터밤 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1천 만들어도 진짜 그 모자 축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도 이거 자체적으로 협동을 좀 안 해갖고 이 부분에서 막힌 부분이 있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려고 하는 의식을 꺾이고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막지 않아갖고 조금 우리끼리 좀 윗선에서 조금 그런 걸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좀 기회를 기울여갖고 결국 맨날 똑같은 행사가 아니라 이제 특이하고 그런 하나의 스팟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요게는 슬로우 푸드고 뭐 슬로우 도시고 그런 건 알겠지만 뭔가 인구를 유입하고 새로운 청년들한테 MZ세대들한테 뭔가 어필하려면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에서 조금 윗선에서 얘기를 해갖고 새로운 거 취재하는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니까 뭔가 조금 심들게 그 위에서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었는데 그런 좀 막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쉽게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변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아까 예산 낭비하셨는데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것 또한 예산 낭비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라는 것들 이 공무원들은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바라보는 공통된 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 또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문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선남선녀라고 해서 공무원, 교육공무원하고 문경시청 공무원하고 올 가을에 끝나는 이렇게 만남을 제1회로 추진하려고 해요. 그거는 공무원을 먼저 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듯이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가 노출돼서 이제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는데 그 부분들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깊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른 안 하신 분도 혹시 네, 말씀해 주세요. 앞에 대표님들이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상주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혜라고 하고요. 아마 저는 가장 코로나 심한 시기에 상주 중앙시장에 창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지원 기간도 끝났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당연히 자생력이 있어야 청년들이 사업 영위를 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시나 지자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개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문경이든 상주든 제일 큰 문제는 상권이 죽었어요.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주고 뭘 한들 지갑을 안 여는데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어디서 가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게 열어줘야지. 상주도 로타리 사거리, 롯데리아 사거리라고 하는 가게를 가보면 다 비었습니다. 다 임대 붙어져 있고,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상주에 왔을 때만 해도 거기 다 꽉 차 있었던 매장이었고 월세 150에서 200씩 받던데요. 근데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면 70, 막 100이랑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게가 비어져 있는 것보다 뭐라도 장사를 하고 계시고 계속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텅텅 빈데 심지어 중앙시장은 얼마나 비어 있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중앙시장 들어갔을 때 시장이라고 하니 저는 상주 사람이 아니어서 시장 안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 못한 제 잘못도 있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장날에만 가봤거든요. 장날에만 가봤으니까 그 평소에 시장의 상황을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꽃집을 하니까 상주시 전체의 꽃집 상권만 분석을 한 거예요. 전 그냥 3년을 있었는데 3년 그냥 버텼어요. 제 퇴직금 다 넣고 부모님 지원 받아서 버틴 거고 지금 이전에 한 것도 거기서 벌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도 저도 지금 박우진 대표님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1층에 있고 2층에 살고 있고 부모님한테 지원 받아서 이런 청년들 아니면 사실 3년, 5년 버팁니다 여기서. 그리고 터세 정말 심해요. 터세라는 게 네가 다른 지역에서 왔어 이게 아니라 거기 7, 80대 어르신들이 청년이 와서 여기 그냥 해집어 놓는다. 이것도 생각 많으세요. 전 처음에 시장에 들어갔을 때 10년만 버티자. 10년이 왜 10년인 줄 아세요? 돌아가시길 기다린다 10년이었어요. 이분들이 자기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발전의 생각도 없고 가격 고지 제대로 안 되고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소비자들은 시장 가면은 뒤통수 맞는다, 사기당한다. 이 생각부터 하시니까 시장이 점점 발 끊기고 그러면 상권이 계속 죽죠. 상권이 살아야 청년들이 뭘 해도 같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청년 소상공인한테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기존 상인분들한테도 교육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북한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저도 당연히 청년이니까 지원상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지원상 받아서 시작했지만 지원 1,000, 2,000 뭐 이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면 억 단위로 이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면 다른 소상공인들도 같이 살아야 저희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 진짜 자가공인 매입하는 거 지원이자 대출 지원해 주시지 않는 거 이상 하지 않으면 청년들 임대료 지원해 주셔서 1년 해주시면 2년 뒤에는 그 친구들이 뭐 월세 내릴 수 있을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마케팅을 잘하고 온라인으로 접근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처럼 뭐 워크인 손님 대부분인 자영업자들은 그 상권이 사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상권 상인분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밖에 나가서 내가 홍보를 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뭘 파는 사람인지 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본마켓이라는 청년 단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플리마켓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는 청년입니다 해서 지역 행사 있을 때마다 그냥 붙어서 장사꾼처럼 다니는 거예요. 저희 그 팜플렛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지금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홍보를 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상권이 죽지 않게끔 빈자리가 없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1순위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좀 제가 아까 전에 건물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 위원장님 하신 게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시장에 와서 시장이 있으니까 월세니까 좀 잘 되니까 옆에 가게에서 나가라 했어요. 홍길라니까 가게가 없어요. 새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상권이 안 좋은 전통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원래는 손님이 좀 더 오는 상권이었는데 가게가 오니까 안쪽으로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월세를 있다가 또 주인이 또 판대요. 거기 돈이 없어요. 여기저기 대출 땡기라고 진짜 애물었습니다. 억지로 해서 가격이 그때 7천만 원 샀거든요. 근데 지금 1억 넘게 올랐어요. 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가격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이 너무 어려웠던 게 진짜 돈 구하기가 대출을 가서 대충 2천만 원, 아버지도 2천만 원. 너무 힘든 거예요. 돈으로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척한테 빌리려고 하니까 동거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동거래 하기가 가족끼리도 동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행위가 이거는 그래서 전도시나 죽는다, 뭐 구도시 죽는다.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거를 매입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 제가 월세 지원서 청년몰부터 월세 수백 년 지나가는 걸 저 수십 년 다 봤어요. 제가 5년 6년 막 가슴 아프면서 야 좀 더 있어봐 가요. 좀 더 있어봐. 그런 친구들 한두 명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건가면 그럴 바에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주자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에게 그런 상권에 좀 들어가서 활력이 되고 이 친구들이 그걸 자갈을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일단 내가 하기가 있으니까. 예, 내가 뭐 꽃을 발든 국지를 발든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요. 월세는 집주인만 좋은 일 하더라고요. 월세 지원 끝나고 잘 되면 또 월세 올려요. 예. 저는 진짜 애는 말고 그게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거를 오늘 마침 또 우리 또 이사장님이신 김준호 이사장님 계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결혼 안해주세요. 또 말씀하세요. 예, 상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소리를 다 들어보니까 사실 다 지원을 원하고 다 어디서 지원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꾸 눈여기로 찾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권에 보면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게에 보면 직원이 다 있어요. 2명, 3명이 있는데 장사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직원을 잘라야 되겠다. 또 자르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보는 상권에 보니까 그 본인 상가 주인 그 사업하는 점주만 그냥 근무를 하고 아침에 좀 늦게 뭐 문 열고 저녁에 뭐 비 오고 뭐 날도 안 좋으면 뭐 일정 문 닫고 가다 보니까 이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을 청년 소상지원보다는 물론 다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방금 예우님이 이야기하는 외국인을 좀 더 지원을 해준다고 저는 사실 내국인 직원, 현지 직원을도 혜택을 안 주는데 내가 먹기 살고 좋은 직원들을 사실 직원들을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주면 아니면 한 사람 쓰고 두 사람 쓰고 두 사람 세 사람 쓰고 막 장사가 그래도 힘있고 버틸 수가 있는데 지원을 주더라도 이제 소상공인들 직원들 지원을 좀 많이 주면 아니 한 사람 쓰고 두 사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권을 더 살고 직장인이고 젊어서 방금 이야기하는 뭐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창업을 뭐 철공소에서 내가 이런 데를 배우고 싶은데 창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철공기를 배우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제가 다시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월급을 정부에서는 지원을 주면 서로가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다 지원을 원하는데 집집마다 사실 지금 상권은 많이 죽었어요. 어떤 분이 그 소리 하되 상주 왜 상주 인구가 왜 적나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 못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젊은 층이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지원을 다 원하는데 내국인부터 직원부터 넉넉하게 지원을 주면 제가 생각에 그게 좀 더 필요해집니다. 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다 못 받아주거든요. 다 의견을 다 하겠는데 직원들만 월급을 좀 많이 주면 또 2명, 3명을 하다 보면 시장이 돌아갈 수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훨씬 좋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안 받으려고 해요. 이거 지원받기 위해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40만 원을 자기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직원 4대보험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 장사가 잘 되고 큰 식당 같은 곳은 괜찮을지 몰라요. 어차피 써야 되는 인원을 써야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들은 사실 쓰는 게 손해더라고요.
안 쓰는 거 그냥 하루 문 닫는 게 더 싸게 치더라고요. 단가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면은 최대한 상인들 부담 없이 소액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된대요. 인건비 지원이. 무조건 223만 원씩 해서 전체 풀로 돌려야만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써도 되는 돈을 더 쓰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큰 기업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구조도 굉장히 불spek하고 그 컨설턴트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갑자기 뭐 저희 집 와가지고 뭐 연탑 이런 걸 팔아고 해서 자기 잘 팔아봤다고 이제 뭐 몇 년씩 했다는 그 컨설턴트들이 와서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저희한테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들은 오면은 수당을 받겠죠. 근데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당연한 예산 낭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들어온 청년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게 컨설턴트지 진짜 와가지고 요거 고쳐봐라 저거 고쳐봐라 쓸데없는 가격 쳐봐라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음식을 된장 담가보러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네. 기사님께서 마무리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한 가지 전에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함께 하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원하면 200만 원 하면 그게 3개월, 6개월 동안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 사대보험 해야 되죠. 감사보험 부담되죠. 근데 장사가 부부가 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와이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고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더 부담스러워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시간제로 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빼서 그게 나가고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또 임신하고 나면 3개월 몇 개월 또 지원되는데 그것 또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와이프가 3개월 몸조리만 하고 나와 다시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고충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좀 짚어갈 필요가 있겠다. 오늘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짚어서 우리가 다른 정책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유상용 기사님 감정문제 한 번씩 하는 것은 문제는 소상공인 이사고 상명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미에 계시는 김용현 도현님도 계시지만 구미 IC를 딱 지나가면 공경이랑 장기랑 게 구미 IC는 지나가면 그 기업이 깃발이 30개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경이랑 상주랑 대구랑 단점이 기업이 없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인구 100명당 치킨집 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업이 생기면 그 안에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또 들어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게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곳이 있거든요. 뭐 중국의 진천이라든지 그 증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군인데 그 정말 똘똘 뭉쳐서 정치하시면 시장, 군수님, 시장님, 도의원님들이 정말 기업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그 일자리를 상승시키려는 그 마음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보시면 아마 이제 바닥을 쳤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초등학교가 생기고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그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상권이 들어서니까 저희가 지금 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고객님들 계시니까 정말 저희가 애로사항이 크다는 것은 일자리만 만들어지면 국민가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정경영은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업을 어떻게든 유치할 수 있는 정말 돌변한 기업이 와서 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돼야 되고 싶고 저희 비례대표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지금 몇십 년 동안 비례대표는 여자분이 아마 이렇게 상중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비례대표 하시는 시의원님들 20, 30대 중에 한 분을 어떤 시의원과 어떤 정말 한 토너먼트 배틀을 해서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하든 공개를 하든 여성분이 연세 있으신 비례대표를 하는 것보다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비례대표를 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공격하는 그런 문제를 그냥 동네 옆에 동생 형이 시연을 하면 가까이 찾아가서 이런 공기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상주 문경이 20대, 30대 시연이 나오기가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을 그냥 마음 놓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배드민턴이랑 양궁이랑을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배드민턴도 정말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요. 근데 그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거에 전부 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협회에서 했는 지금까지의 관리와 양궁에서 그 기업, 모기업이 도와줘서 했는 그 성과를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만약에 청년 지원책이 된다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가 가지고 있던 그 관례와 그런 게 너무 부여하지 말고 양궁에서 정말 양궁 그분이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이날 동이랑 작년에 와서 이 팔에 와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정말 이 할을 쏘가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청년 정책을 하시려는 만약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전국에 있는 똑같은 청년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문경 상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정책을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그런 정책을 하셔야 되지 공이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정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비례대표 뭐 청년 뭐 이거는 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뭐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으로 일단 이거 지금 저희가 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국가적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한다, 애들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도 참 지금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젊은 소상공인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돼요. 젊은 소상공인 한 명이 오면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전통 청년몰 망했다 해도 문양에 가보시면 청년몰에 남아있는 친구들 결혼해서 애도 불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뭐 계획을 짜서 자기들이 이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기획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친구들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진짜 성주문경에 있는 청년들, 귀한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정착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지 큰 거 우리 여기서 암만 우리가 백날 토론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는 현장에서 10년을 계속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무일 프로 창업도 해봤고 청년물도 해봤고 행안부 청년마을 지원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물에 끌어다가 창업도 시켜봤고 그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또 가게 오픈해봤고 이런 걸 겪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끄잡아내요. 그래서 문경상주가 해보니까 되더라. 차라리 그걸 정부로 올려서 정부 사업을 만들려. 정부에서 맨날 하면 저도 청년물 사업할 때 답답해 뒤진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이거 해. 중기부 매뉴얼이야. 못하는 게 더 많고 단장에 와서 우리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 그럼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의 사업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결국은 우리가 상주문경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해서 정말 있는 친구들이 자생하고 이 친구들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어오고도 결국은 인구가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인플루언서가 이 친구들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 교육을 시켜서 8로 10만 명, 100만 명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옆에 상권들 기존의 소상공인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하신 분 뭐 말씀해? 누가 하세요? 아 저기 하신 말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게 관계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맡고 소상공인 제가 내년도 맡고 있는데 이제 연합이라고 사람들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청년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그 시장에 변두 위에다가 청년을 갖다 놔놓고 장사를 해라. 우리가 저도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 상권이라는 건 장사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가시고 그런데 내가 봐도 저기는 장사가 안 돼. 근데 거기다가 청년들 몰아놓고 돈 몇천만 원씩 쪼가면서 너들 이거 해봐라. 절대 뭐 그 내가 봐도 그건 못 해놔.
저도 장사로 내가 이런 때까지 살았는데도 내가 그걸 제주도 가서도 보고 우리 여기 담장 문경역 청년모를 가서도 아니 다른 시내 같은 데도 이렇게 지금 구도시 있는 지역에는 빈정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런 데 갖다 친구들을 갖다 놓고 너들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도 저는요 도청에 갔을 때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전월성 말했어요. 지원이 그거 본인이 느끼는 거는 진짜 영화 백도다. 난 그 말씀이 계속 지금 내 머리에 남는 게 우리 상권 활성화 재단도 그렇고 전국 뭐 골목경제 지원사업 하나들도 받아가지고 저는 해봤는데 말 그대로 진짜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오는 당장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저는 여기 사업하는데 못하고 막 막았어요. 막으니까 제 업소에 제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야간에 그걸 하고 이래. 야 이걸 그 결국은 얘네들이 왜 이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자리 경제가 가자면 박기성 와가지고 아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걸 해놨지. 그 친구들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 결국은 이게 들어보면 지원사 사실 지원사가 내가 돈 1,500만 원, 2천만 원, 돈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나가서 장사해보라고 하면 일이 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상 이 돈 5천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임대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돈 5천만 원 가지고 버린 거 없어요. 자기가 정말처럼 이게 진짜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막 손수 막 자기네들이 막 다 자기네 품팔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지금 조금 뭐 성공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던 친구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홍구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참 진짜 계속 제 머리에 계속 남아가 있는데 지원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이 친구 할 수 있게끔 잠깐만요 교육 그룹을 만들어서 정말 장기 교육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살아날 수 있게끔 뭐 안 그러면 진짜 그 친구가 막 카페에서 카페를 하고 싶다고 카페에서 놀기 가서 1년 동안 해 내가 너 그거 인건비 지원해줄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실 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돈 1,500만 원, 2천만 원 그 돈 쓸 데도 없어요. 요새 가방 한 개 사면 1,000만 원이라고 하세요. 아니 가방 한 개 사면 1,000만 원인데 쓸 데도 없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저번에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로 이 상황을 좀 파악을 좀 하고 도양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똑같아요. 앉아가지고 대충 남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 가서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정말로 그걸 열심히 살펴가지고 해줬으면 결국 우리는 이런데 진짜 청년들이 일하러 오고 자리 잡아서 장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농업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제가 연합회장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을 보면 농업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이게 그런 거를 제가 그렇다고 농업 지원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소상공인들도 정말로 농업의 청년들 위해서 와서 하나 더 친구 와서 내려와서 농업에 자리 잡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돕는 거야. 장사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친구들이 진짜 장사를 위해서 여기서 먹고 살고 애를 놓고서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든지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돈 벌어서 또 세금도 내요. 그런데도 사실상 신경을 뭐 정부도 그렇지만 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는 저는요 제가 이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맡고 저 역시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가족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들은 연합회장 같은 경우는 저들 사무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게 연합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중간 매체를 해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뭐 작은 성과랑 문명 같은 게 이런 경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제가 해가지고 정말 자리를 맞춰가지고 후배들한테 넘기주려고 이 건물이 이거 제 겁니다. 제 거는 이래 인건비 한 개 대죠. 뭐 저거 임대를 하나 안 받고 이거 전부 다 얻어가지고 이거 마침 여기 있네. 이 친구 우리 다른 상권 활성화 재단 이런 거 할 때 사생아이 제가 얻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뭐라도 좀 역할을 해주고 싶고 도나 이런 중간 역할을 좀 시민하게 중간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몽구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100번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서 소상공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기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이현정입니다. 뭐 우리 문경의 상회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소상공인협회라 하는 걸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뭐 청년위원장의 우리 이사님들 회장님들하고 했는데 이런 목소리들을 끌어서 시나 도에다가 건의를 하면은 제일 문제가 안 된다가 제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배창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2년만 한 번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달라져 버려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을 장사를 해야 되고 생계가 달리는 문제인데 공무원에 계신 분들은 2년 근무해고 잘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2년 지나고 난 뒤에 인사가 좀 필요 없는 것인데 없어져 버립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 데 대해서 참 이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임신을 하고 육아를,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갈 수 있고 또 육아 수당도 받고 많이 받으니까. 근데 소상공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최저시급도 있지만은 부부가 둘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아무 수당도 없고 이게 어떤 되게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떤 뭐 육아 수당을 주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도지에 우리 조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상가에 이게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나 정부에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공수벤처기획부 장관도 그렇고 한마음 대회나 이런 대회를 갔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뭐 동행축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동행축제는 전통시장 3년간에 국한된 이야기거든요. 상주에 우리 14,000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 상장가에는 400명 정도밖에 그 종사자가 없어요. 나머지 13,400명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축제거든요. 동행축제라는 거는. 근데도 공수벤처기업부나 뭐 도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게 동행축제를 이야기하고 전통시장 상장가에 어떤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고 아까 뭡니까 문기에서 말씀하신 문화관광여행 사업 이런 건 아닌데 상배도 지금 문화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동원시장 간에 문화관광여행 사업을 가입한다? 이 사업이? 상주의 동원시장 안에 무슨 문화, 무슨 관광 사업을 하지? 근데 그 사업 안에는 문화관광 아니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 사업 안에는 뭐 전시주변학과고 문화와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미래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업 취지에도 안 맞는 거고 나머지 상주를 예를 들자면은 14,000명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400명의 기준을 맞춰서 이때까지는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13,600명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배상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경상북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들이 저렇게 대신이 돼가지고 정부도 이렇게 교환을 하고 어떤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까지 찾지 말고 되는 거 한두 가지만 찾으면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 여기까지는 문제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뭐 어떤 사업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왕이면은 되는 거 한두 가지만 찾아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에 가서 도하고 매칭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산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또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시군에 이거 우리가 어디 있어? 시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요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힘든 부분들이 많다. 네, 오늘 네, 거의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약간 전에 잘 살았고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이 살는 분도 그렇지만 저희 이해상도 그렇고 외부에서 저희 문경에서 정착시킨 인원이 수십 명 되고 저희도 외부에서 방문 정착시킨 수십 명 되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냥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사람은 그 친밀감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상주에 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70% 정도가 원래 고향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70%고 그리고 새로 온다는 경우는 친구 따라서 오는 경우나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결국은 증명했듯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요거를 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 텐션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되면은 여기서 일어나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뭐 코너를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요. 그만큼 청년들의 고충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순간인데 그 내용은 공통 내용점이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 들어보면 몇 가지가 선언하게 딱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직접 참석해 주셨어요. 오늘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언제 이제 한 달 조금 더 돼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셨는 도에서 정책은 대상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예를 들면 지금 오늘은 청년 소상공인이지만 저희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그 안에는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모든 부분들에 이제 만족을 시켜야 하는 그런 목표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막상 청년들이 느끼는 거는 또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선택해버리면 그 선택에서 또 배제된 부분도 배제라기보다는 또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불만이 올라올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있는 사업들도 다 그런 고민들에서 저희가 나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왜 저렇게 쓸데없는 것을 하느냐 그게 필요해가지고 또 요청해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나머지가 이건 불필요하다. 혜택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회장님 얘기하셨는 것처럼 그 소상공인들 임신 이런 부분은 육아 휴직수당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조만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 보증사업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출생한 소상공인 자녀들 출생을 하면은 6개월 동안 세대 월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 1200까지 지원하는 그 사업들이 조만간 이제 받아주려고 공모 신청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리고 아까 간단히 죽었다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노출생이죠.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업을 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막상 혜택이 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책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기분이 살짝 틀어졌거든 지금. 모르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나의 미래는 이 친구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중앙점을 두셔야 돼요? 기본 팩트가 틀렸어요.
청년 정책부터 올바로 세워놓으면 그냥 흘러가요. 우리 도행계 어떻습니까? 어르신 복지 10개 생기면 청년 복지 1개 생길까 말까요. 고루 지방수면 인구 왜 없어집니까? 예?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안 그럴까요? 네, 아까 이제 어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도에서 매칭 사업 가지고 오라 하면 안 된다 소리 하지 마.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터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터세 얘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뭐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터세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저희들한테 맡기세요. 선출직. 다양한 의견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대다수가 이름 명칭이 청년 창업이거든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기술 창업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는 청년 창업이 아니고 청년 소상공인 사업으로 나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청년 소상공인이랑 청년 창업인데 청년 창업에 지원받으면 청년 소상공인 지원 안 됩니다. 근데 실태 조사를 해가봤을 때는 내가 안 못해요. 요새 많은 분들이 청년 뭐 정책이라고 청년들 뭐 해준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동네 청년들 인기 바랍니다. 아니 청년들이라는 게 지금 청년 소상공인 내가 정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청년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확대해 나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과 청년 기술 정책을 지금 현재 지자체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걸 확대해 나가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 정책안에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책안에 소상공인 여성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한 곳에 꼭 집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청년 정책이 아니고 소상공인인데 컨트롤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또 아까 임시해가지고 유아 정책 뭐 그거 내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저번 처음에 우리가 이 청년 정책으로 토론할 때 양재필 이사님이 그런 얘기, 양재필이랑 애를 부르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할 때 얘기 끊었어요. 그런 지원 정책이 없었다. 너무 힘들다, 폭충이었다. 문을 닫아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다. 현재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친구한테 들으니까 이제 가게를 이제 인력, 솔직히 자기를 대체하는 인력을 인건비 지원해서 해봤자 6개월 1년을 해봤자 자기가 흐름도 끊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는 견단을 하기 싫은 거예요. 1년을 비워놓더라도 월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인건비가 필요한 분들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임대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주자. 이렇게 저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가자. 꼭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게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의견이 똑같은 게 저도 지금 이제 청년의 나이를 43살입니다. 아직은 뭐 마음 국내 따지고 보면 저는 청년 쪽으로는 이제 뭐 저도 막 청년층을 외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승질이 나는 건 30대부터 청년 활동 계속했어요. 어디 가면 다 도와주겠대요. 막 만나면 내가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뭐 중기부에서부터 도지사님도 하고 뭐 부시장님도 하고 뭐 의원님 수백 번 했고 선거판에도 수백 번 나왔고. 근데 외치고 몇 번 외치고 해봤자 나중에 되면 결국은 징징 짜는 애들한테 줘요. 가서 막 주세요. 나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남들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기 활동하는 청년들은요. 기본 제가 봐서는 이분들은 열정도 있고 여기 남아서 할 자신이 있는 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결국 열심히 하고 관심 있고 하는 청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와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조금 붙어갖고 조금 해갖고 돈 벌어요. 뭐 아버지가 권력이 있거나 내가 관에 뭔가 관계가 있어. 그런 청년들은 잘 먹고 삽니다. 그런 틀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네. 국민성이 다 깨야 됩니다. 우리 양재필 국장님 아주 멋집니다. 멋진데 제가 오늘 이 청년 소상공인들 이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 윤이랑 청년회의소 회장님 일단 창업을 하기 직전에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적이 돼야지만이 창업을 시켰을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무 그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남들 잘 된다고 준비 들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 이제 제 경우를 이제 잠깐 말씀해 드리면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만한 전방을 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 7시에 문 열어가지고 11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종일 거래해봤자 7만원, 8만원. 그 당시에 다른 업체들은 기본이 나이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나왔어요. 하루 수입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업체들이 다 없어졌어요. 영업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소비자 선택권이 영업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거는 내 아는 친구들 한두 번은 옵니다만 가장 끝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하시다 보면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바탕으로 본인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남들 2시간 자면 저는 1시간 아니라 10분만 자고 움직여줘야 돼요. 끝없이 연구하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면 절박한 심정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는 자는 경기가 회복되면 쭉쭉박박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 탓, 주변 탓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만 믿고 정진하시다 보면 젊은 층들한테 삐져나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도 있을 겁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더 주시면 고용하는 거 제가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억지로 고용해서 사대 보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제를 고용하되 이 친구를 사업주가 평가해서 이 친구가 3년을 열심히 했다, 5년을 열심히 했다 했을 때 그 친구가 창업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차등 결국은 못한 사람 이 친구가 이게 3년을 했는데 막 그냥 맨날 술 먹고 째고 막 이러다가 창업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친구라 3년을 정말 이 밑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이 고용주도 도움이 됐고 이 친구 너도 이제 나가서 좀 너의 삶을 살아라, 너가 잘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친구를 뭔가 청년 창업의 길로 유도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평가가 되게 힘든 지표를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 우리 김용현 의원님 원래 꿈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창업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하는 사업이 유아교육 유치원 일을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결국은 내 사업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 성공의 좌우를. 그래서 오늘은 늘 외롭습니다. 우리 친형님 한 분 계시는데 군청에서 하는 일을 거꾸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군에서 미나리를 키워라 해서 미나리를 막 키워놨더니 팔로가 없어져버렸고 아니 온 군에서 미나리 키우니까 팔로가 없으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경기 미나리 싣고 나가서 팔로 갔다가 막 나무 감벼락 쳐박아가지고 경기 불러주고 뭐 감벼락 불러주고 오리를 키우라 하니까 오리를 키워놓으니까 가을 되니까 온 동네에 오리를 나오니까 오리 팔로가 없어서 하소에는 군에 가가지고 온 농민들이 오리를 군청에 뿌려놓으니까 온 군청을 그러면서 난리가 안 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군에서 하는 걸 거꾸로 해야지 찾아가면 수 있겠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앞에 오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정책을 펴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오늘 정말 잘 오셔서 들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경 상주 정촌 이야기지만 그 경상북도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에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기존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뭘까 도와줘야지 문경 상주 정촌을 떠나질 않아요. 2명 떠나고 1명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있는 분은 안 떠날 수 있는 하시는 사업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되고 운전비 지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전비 지원은 기존 하시는 사업이 우리 삶의 질을 유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출산을 했다? 내가 뭐 생업을 하고 짜장면을 팔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파트타임으로 도와줘야지 내가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해줘야 돼. 우리는 지원에 8시간 해줘가지고 별로 그 노동법에 따른 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그런 거를 주장해버리면 오는 게 더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하시는 분들이 삶을 유등히 수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필요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카드타임, 내가 출산했을 때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해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경 상주 정촌 인구 소멸이 경상북도가 소멸되는 그 인구와의 전쟁을 선포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꽃집을 만들어 놓고 식당을 해놓고 사람이 안 오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시에서든 군에서든 도에서든 우리 상주 울타리 있는 사람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래서 정말 박정희와 같은 리더자가 나와서 새마을 사업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동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성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구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공동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다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연구 회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회에 건의를 해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용보증금 우리 이사장님 김종인 이사장님께서 오늘 도에 또 원래 또 저분이 도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정책을 펼치는 건 하마침 되는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있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단지가 한 3개월 정도 돼서 많이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제 자주 얕은 어린이들 뵙는 자리 또 가면 또 이렇게 전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청년분들의 그런 충분히 많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정말 문명이나 상주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에 있는데 포항에서 구미 않고 쏘아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또 굳건하게 쓰고 계신다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약간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요.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한 2꼭지 정도는 기억이 나네요. 우선은 이제 신용보증재단 저희들 신용 기고도 있고 신고도 있고 저희들 재단이 있지만 하여튼 이 대출 금액에 대한 어떤 제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이 금액은 1억 정도라도 특히 청년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금액을 많이 키우고 특히 또 아까 우리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몇 분들은 부모님 불러주신 마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마 전부를 좀 이렇게 사서 구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 상품이 이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위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본부장님하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나간다. 일단 정부 주의하는 거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기 나름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쪽에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교육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또 우리 박우진 이사님 이야기하는 교육을 뭐 왔는데 뭐 엉뚱하게 그 꼰대처럼 이게 이거 만들고 오히려 그 못한 어떤 이 가이드를 안내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교육은 또 우리 진흥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창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상품 분석이라든가 아까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전통시장에 장난 막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보를 모르고 가셨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이 상품 분석에서 이 지역에는 어떤 어떤 일이 기대한 건지 또 그 현장을 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의 어떤 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하다가 보면 또 안 돼서 세용을 하고 다른 쪽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뭐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분이 있으니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폐업을 절차를 또 안내를 하고 다른 업종 전환을 안내해주는 그런 교육을 청구를 저희들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도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아까 김웅구 의원님 저분이 굉장히 또 이쪽 분야 우리 김윤도 의원님하고 지금 양축인데 저분 두 분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런 쪽에 어떤 거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원스톱으로 포탈적으로 한번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또 해보면 안 되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 한 두 가지 부분을 해서 한번 실행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도하고 대비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한번 실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의원님, 저기 보증재단 이사장님인데 질의 하나 나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 대출을 실행을 시키면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치야 좋겠죠. 1년, 2년 길수록 좋은데 상환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좀 짧은 것 같아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월 한 300 얼마씩 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벌기도 빠듯한데 갚기는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려받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데 대출 받아야 되고 이래 되니까 조금 상환 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상환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여주시면 상환율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환 보정이라고 해가지고 2년 거치 3년이잖아요. 이자를 내시다가 2년 지나면 이제 이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환 보정을 하면 연장을 해줘요. 또 2년 연장해줘요. 이자만 해도 그게 정해져 있다더라고요. 그게 기간이 있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아까 드림솔 대출을 말씀드렸던 게 제가 지금 30년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월 내는 이제 집 34평에 살고 있는데 월 내는 이제 이자하고 원금까지 합치면 20을 받아요. 그럼 제가 원금 사는 것보다 제일 작아요. 근데 저는 원금보다 더 싸게 살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상가에 적용한다면 월세가 지금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근데 내가 이제 그 건물 가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장기 상환 이제 금액이 있으면 제가 20얼마, 30얼마만 해도 내 자가야 됩니다. 나는 뭐 어때요? 내 건물이 내 자가 이 돈 갚으면 내 거야. 나도 30년 뒤에 내 거야. 그렇게 열심히 20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 대출이 제가 딱 표본이 주택금융공사에 딱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청년도 농민의 전문가 딱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땡깁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가 문재인 국회의원한테 대출 기간 연장 좀 길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기본적인 상황 기간을 조금 더 운영을 좀 하면 좀 안 나쁘지
그걸 안 돼도 이용돼. 네, 왜냐면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어보면 벅차대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갖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부상으로 준다는 저는 개념은 무조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그냥 한번 받고 소멸. 본부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희는 느꼈는 게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소상공인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정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공기부의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 싶은데 그만큼 또 리스크의 부담은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경쟁에 맞춰가지고 아마 현장에 필요한 게 맞춰가지고 이사님 지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맞춰가지고 한번 최대한 소상공인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장기 분할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년만 할 거죠? 예, 정년만 할 나름대로의 그 성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남상조 경제진흥원장님 단장님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에서 맨 먼저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경제진흥원 쪽에서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라고 저한테 제안해 왔을 때 제가 청년을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죠? 소상공인에 대해서? 안 하시나요? 팀장님 안 해요 따로? 저희가 경북연구원. 거기서 하잖아요. 그때 내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서 귀한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들어보니까 청년 산업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소상공인 연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 임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저도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알아가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시대에 따라서 또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청년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게 정책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책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거라면 바꿔야 나가고 우리도 또한 노래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이 토론회가 또 좋은 얘기나 이런 또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여기 1차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다른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또 중심이 서는 듯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에서는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경북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